Stand by, we're live in 30. Copy that. Rolling intro in 5, 4, 3. 5월의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조한입니다. 오늘은 3월 27일 금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그나저나 이렇게 또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이렇게 또 남겨주시고 구독을 혹시 안 하셨다고 하면은 구독도 이렇게 또 해주시고 하이프도 이렇게 또 눌러주시면은 저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되지 않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그러면서 여기도 이제 가디언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에서 이제 가장 이 문제 중에 하나로 이렇게 또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 국토안보부가 셧다운이 된 것이 이제 가장 화두로 이렇게 또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미 상원에서 이 아이스를 제외를 한 국토안보부의 예산안을 통과를 이렇게 또 시켰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지금 이 미국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국토안보부가 6주 동안 셧다운을 이렇게 또 당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 민주당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이스들이 마스크도 쓰지도 않고 워런트도 없이 서치 앤 시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미 헌법에 위배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인 그런 룰을 지켜라. 헌법을 이렇게 또 지켜라. 라고 이렇게 또 요구를 이렇게 또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공화당에서는 그런 거 안 된다. 이 아이스들이 이렇게 또 일을 하고 있으면서 마스크를 써야지만 신변에도 이제 안전이 이렇게 또 있고, 그리고 이제 불체전대 무슨 헌법이냐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우리는 이제 그 민주당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국토안보부의 예산이 이제 통과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 국토안보부 안에 이제 아이스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국토안보부가 전체로 이제 셧다운이 이렇게 또 되다 보니까 지금 이 TSA 요원들이 월급을 이제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산이 이렇게 또 없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이 공항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에 있는 주요 공항들에서 TSA 요원들이 이렇게 또 없다 보니까 그 세큐리티 진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줄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서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막 몇 시간 동안 기다려서 비행기를 이렇게 또 탈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도 이제 뉴스에서 계속 이렇게 또 많이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이것이 대략 한 6주가 이렇게 또 지난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에 어제 이 상원에서 밤샘 회의를 이렇게 또 한 다음에 이제 만장일치로 예산안을 가결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번 예산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교통안전청, TSA, 이 TSA가 이제 가장 문제였죠. 해안경비대, 페마, 이런 것들을 예산안을 이제 통과를 이렇게 또 시킨 것이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스의 예산이랑 그리고 CBP, 연방, 세관, 국경보호구, 이러한 예산은 이제 포함이 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가지고 민주당에서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마스크 쓰라는 거, 워런트 있어야지만 서치 앤 시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하지 않는 그 아이스들의 예산만 이제 빼고 이제 다 통과를 이렇게 또 시켰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이제 민주당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이민 단속을 엄청나게 강력하게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 시민들이 지금 사망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 그리고 이민 집행을 이렇게 또 하는 그런 과정에서 불법적인 거 하지 말아라, 헌법을 지켜라 라고 이렇게 또 계속 이제 요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6주 동안에 TSA 요원들 한 40% 정도가 출근을 거부를 이렇게 또 하고, 왜냐하면은 미국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페이책으로 이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 월급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TSA 일을 하지 않고 우버 같은 거 하고 노을대시 하고 그렇게 알바를 이렇게 또 뛰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수백 명이 사퇴도 이렇게 또 하면서 다른 데로 이제 일을 이렇게 또 잡아서 이제 옮겨가면서 이 공항에서 이제 특히 굉장히 크나큰 혼란을 이렇게 또 빚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아이스를 제외를 한 이제 국토안보부의 예산안이 이렇게 또 통과가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미국 내에서는 이런 TSA 요원들 이제 문제 같은 것들은 이제 해결이 이렇게 또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이 미국에서 이 아이스 요원들이 단속을 하는 것까지는 좋아. 그렇지만
불법적인 거는 하지 말아야 하지 않습니까? 헌법 같은 거 지키고 서치 앤 시저 같은 거는 워런트 있어야지만 이렇게 또 하는 것이고, 진짜로 이제 불법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지만 서치 앤 시저 같은 거 이렇게 워런트 받아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러한 뉴스가 또 이제 많이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다 이제 가디언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펄시안만에서 지금 이 걸프 국가들에서 계속해서 이제 딱골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펄시안 딱골을 지금 전략으로 지금 쓰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트럼프 always 치킨 사우드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이란 전쟁 상황에서도 지금 쓰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씀으로 해가지고 지금 계속 쓰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48시간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다 공세를 풀어라.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다 공격을 해버리겠다. 인프라스트럭처 다 공격을 해버리겠다라고 이제 위협을 이렇게 또 하면서 최후 통첩을 이렇게 또 날렸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48시간 바로 전에 이제 주말이 이제 끝나고 주식시장이 열리기 바로 전에 5일간 유예를 주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지금 딱골을 계속 이렇게 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장에서 주식 투자자들이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딱골을 믿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항상 트럼프 대통령은 딱골을 이렇게 따면서 시장을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을 시켰거든요. 안정을 이렇게 또 시키면서 주식 시장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난리를 이렇게 또 치지 않았습니까? 요거를 지금 이 이란 전쟁에서도 이렇게 또 쓰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는 투자자들도 이제 알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입 밖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그냥 입만 살아가지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딱골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냥 시장만 안정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말만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주식 투자자들이 이렇게 또 알고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이 이란의 전쟁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제는 이란의 손에 이제 달려있다 라고 지금 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싹 잡고 있으면서 지금 이 유조선들이 이제 누가 통과를 하는지 이란이 지금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가가 급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뭐 한다고 해가지고 조금 내려가면 다시 뭐 주식시장에 뭐 상승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 호르무즈 해협 분명히 이란이 통제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유가가 이렇게 또 상승을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어가지고 휘발유 가격이 계속 이렇게 또 오르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이란의 전쟁이 시작을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2달러대였거든요. 2달러대였는데 그런데 지금 3달러가 넘어서고 그리고 지금 4달러에 육박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전쟁을 시작을 하기 전에는 3달러대도 보였거든요. 뭐 4달러대였지만 뭐 3달러대도 이제 보였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6달러대입니다. 6달러. 다 6달러가 넘어가지고 여기 캘리포니아 이 기름값 미쳐버렸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유가가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OECD가 지금 이렇게 내놓고 있다고 하거든요. 미국은 4.2%가 이제 조만간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압박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받고 있다라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올해 2026년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중간선거가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공화당이 요번에 처참하게 깨질 것으로 지금 전망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을 빨리 끝내고 이 호르무즈 해협을 빨리 개방을 해야지만 다시 유가를 이렇게 또 안정을 이렇게 또 시킬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전혀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소리지. 트럼프 대통령은 이 이란의 전쟁을 시작을 하기 바로 전에 베네수엘라에서 군사적인 작전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특수부대들을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베네수엘라의 대통령 부부를 이제 납치를 축출을 이렇게 또 해내면서 이 뉴욕에 있는 법원에 이렇게 또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금은 감금이 이렇게 또 되어 있고 지금 감옥에 이렇게 또 들어가 있고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성공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자신감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 이란의 전쟁을 시작을 했는데 이 이란의 전쟁은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미국이랑 이스라엘이 이란을 엄청나게 공격을 이렇게 했거든요. 공격을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지도부들이 사살이 됐다. 사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이란의 혁명 수비대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아직도 건재하다. 라고 하네요. 호르무즈 해협을 지금 실제로 점령을 이렇게 하고 있고 통제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전 세계 경제를 지금
움켜쥐고 있다라고 합니다. 진짜로 이 유가가 엄청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유가가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지금 전망을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아무리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믿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리. 이제 투자자들이 트럼프 대통령 그냥 말만 살아가지고 입만 살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투자자들은 미국이 더 이상 지금 이 이란의 상황을 주도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주식시장 폭락을 하고 오늘도 계속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유가도 계속 이제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중동의 사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970년대 그때도 이런 비슷한 사태가 이렇게 또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때는 이 호르무즈 해협이 아니라 거기 수아즈 운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수아즈 운하를 이스라엘이 그 땅을 이렇게 또 가지고 갔다고요. 반을 이렇게 또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에서는 이 수아즈 운하를 다시 되찾기 위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을 이렇게 떴는데, 기습 공격을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또 당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어마무시하게 무기로 도와줬다고 합니다. 무기를 이스라엘에다가 엄청나게 지원을 이렇게 또 해주게 되면서 상황이 역전이 됐다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이겼다고요. 전쟁에서 이기기는 이겼지만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이렇게 또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아랍 국가들에서 우리 이제 오일 더 이상 많이 뽑지 않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오일 공급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집트에서도 그 수아즈 운하 이렇게 또 지나가는 것도 이제 다 좀 막고 뭐 그랬겠죠.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엄청나게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면서 그때 한 70%가 이렇게 또 올랐다고요. 70%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또 오르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유가가 이렇게 또 오른다고 하면은 경제가 또 이제 폭망을 하고 뭐 주식 투자자들도 뭐 난리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압박이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미국이 이스라엘을 압박을 했다고요. 빨리 전쟁 끝내라. 지금 이 유가가 이렇게 또 오르고 있다라는 것은 경제가 이제 나빠지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때 이스라엘이 휴전을 했다고요. 이 이집트랑 휴전을 이렇게 했는데 이 전쟁에서 이기고 있었지만 휴전을 했다고 합니다. 휴전을 했는데 그때부터가 난리였다. 1차 이 유가 파동이 있은 뒤로 70%가 폭등을 하다 보니까 1차 유가 폭등이 일어난 뒤로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2차 유가 폭등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이 아랍 국가들은 우리는 지금 이집트가 이 수아즈 운하를 아직도 갖지 못한 것에 대해 가지고 이 전쟁도 그냥 일방적으로 이제 휴전을 이렇게 또 하고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 뭐 동의를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계속해 가지고 원유 공급을 줄였다고요. 이 생산을 이제 줄이다 보니까 이 유가는 계속 이렇게 또 올라가서 2차 유가 이제 파동 때에는 자그마치 4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이랑 이렇게 또 비교를 해가지고 4배가 올라버려가지고 그때 아주 그냥 난리가 나지 않았었습니까? 지금도 이 미국의 이 이란의 전쟁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전쟁이 계속 이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작전을 이제 승인을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쟁을 빨리 지금 끝내려고 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란이랑 잘 얘기를 하고 있다. 조만간 전쟁이 끝날 것이다. 우리는 벌써 이겼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70년대 유가 파동 때랑 비슷하다라는 그런 소리지. 지금 이 전쟁을 이겼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쟁을 빨리 끝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겼다 하고 이제 끝낸다고 하더라도 유가는 그때부터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1970년대 그때 그 사태랑 이제 비슷하게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다. 아랍 국가들에서 이렇게 이란을 엄청나게 두들겨 팬 다음에 이 전쟁을 지 멋대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 멋대로 이제 끝낸다고 하면은 아랍 국가들에서 유가 생산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계속 줄일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리고 지금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타격을 이렇게 또 벌써 입었다고 합니다. 그 정유소들 있지 않습니까? 인프라스트럭처들이 다 타격을 이렇게 또 입어버려가지고 이거를 다시 원상복구 하는데도 수년이 걸린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일 공급 같은 것들은 당연히 좀 많은 허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이 전쟁 이겼어 하고 군대를 다 빼버린다고 하더라도 이란에서는 계속 이제 걸프 국가들을 향해 가지고 공격을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가 파동은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이겼다 하고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더 심각하게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주식시장이 내려간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내려갈 수가 있다.
지금 커다란 게 올 수가 있어요. 퍼펙트 스톰이 지금 몰려올 수도 있다라고 지금 많이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뭐 내려가고 있기는 내려가고 있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폭락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지금 이 유가를 본다고 하면은 유가가 $70대이지 않았습니까? $60, $70대였는데 이게 전쟁을 시작을 함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올라갔잖아요. 7, 80%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1차 유가 파동이랑 비슷하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러다가 전쟁이 끝난 다음에 2차 유가 파동 온다고 하면은 4배가 오른다? 그러면은 그때 막 $60, $70였던 게 4배가 오른다? 예, $280까지 올라갔어요. 예, 예, 이 투자은행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전쟁이 이어진다고 하면은 유가는 $150를 넘어가지고 $200까지도 갈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그때는 전 세계 경제 공황이 올 수도 있다. 라고 이제 투자은행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그 70년대 유가 파동 때랑 비슷하게 지금 흘러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예요. 예, 어쨌든 지금 별로 좀 이제 불안한 뉴스들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주식은 오늘 많이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게 이제 더 가디언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따꾸를 했다라고 합니다. 어제 뉴스에서는 제가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5일간 유예를 이렇게 또 준 것이 주중에 이 주식시장이 열려 있을 때만 안정을 이렇게 또 시키려고 공격을 안 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주말이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그 5일이 끝날 때가 이제 바로 오늘이거죠. 오늘 끝나고 이제 토요일부터는 이제 주식시장이 이제 열리지 않으니까 아마도 이제 대대적인 공격을 이렇게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어제는 뭐 엑소스 뉴스에서 지금 이 미군이 엄청나게 이 군대를 집결을 이렇게 시키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상군도 투입을 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이 뉴스들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 섬도 뭐 점령을 할 수가 있고 뭐 지상군도 투입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뭐 군사적인 뭐 시나리오를 이렇게 또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지금 우리 미국은 이란이랑 대화를 잘 나누고 있다. 평화협정 잘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이제 공격을 하는 것을 또 10일간 유예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10일간 유예를 이렇게 또 줘가지고 4월 6일까지 연장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 미국이 이 이란에 있는 그 에너지 시설들을 파기를 하겠다. 정유소 같은 것들 파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주식시장이 막 엄청나게 내려가고 유가가 폭등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따꾸를 하고 그리고 또 오늘 따꾸를 했어요. 어제 또 따꾸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요번에는 5일이 아니라 10일간 연장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4월 6일까지 연장을 이렇게 또 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이란의 상황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파키스탄이 중재자로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란이랑 15개 항목에 대해가지고 지금 이 미국에 이렇게 또 평안을 이렇게 준 것에 대해가지고 논의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선의의 표시로 유조선 열척을 통과를 시켜줬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 이란의 전쟁에서 이 협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화 협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사 작전은 지금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지금 이란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서로 미사일 쏘고 있고 드론 날리고 있고 난리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제가 뉴스에서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은 이란의 해군 사령관을 사살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란 핵시설 근처에다가 이제 대규모 공습도 이렇게 또 때리고 있고 아직도 군사적인 그런 행동이 엄청나게 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런데 이런 와중에 무슨 평화 협정이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뭐 미국이나 이란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뭐 미국에서는 15개 조항을 이렇게 또 보냈는데 그런데 이란에서는 5개 조항을 이렇게 또 보내버리고 지금 서로 말이 안 맞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 평화 협상 같은 것들은 안 될 것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란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미국은 제안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너무나 일방적이고 불공평하다라고 이제 비판을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이란에 대한 공격을 바로 중단을 하고 그리고
전쟁 배상금을 지급을 이렇게도 하고, 너네가 우리 이란 다 망쳐버렸으니까 그거 다 복구를 이렇게도 하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주권 인정을 해라라고 요구를 지금 이란에서는 이렇게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그거 안 듣는다라는 그런 소리,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아니 우리 전쟁에서 이겼는데 무슨 소리냐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계속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란을 너무나 세게 때려가지고 지도부들이 다 사살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누구랑 얘기할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얘기를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솔직히 말해가지고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란에서는 한 1900명 이상이 사망을 이렇게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레바논, 지금 이스라엘이 레바논에다가도 지금 공격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헤즈볼라를 이제 처치를 이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레바논에서도 한 1100명 정도가 사망을 이렇게 됐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100만 명 이상의 피난민이 지금 발생을 이렇게 됐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또 10일간 유예를 한다. 공격을 하는 거지, 유예를 한다. 뭐 엄청난 거를 뭐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의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도 나와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파이널 블로우를 할 것이다. 마지막 최후의 일격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뭐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거를 또 10일간 유예를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따꾸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48시간, 2일 동안 했다가, 그러다가 5일, 그리고 요번에는 10일 계속 늘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이제 로이터 통신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렇게 보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군이 에픽 퓨리 오퍼레이션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지금 한 달 정도가 이렇게 또 지나지 않았습니까? 한 달 동안 지나면서 토마호크 미사일 있지 않습니까? 크루즈 미사일, 이 순항 미사일을 자그마치 850발이나 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상치를 뛰어넘는 빠른 소모이다 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펜타곤 내에서도, 국방부 내에서도 이거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우리 미국이 이 토마호크 미사일 재고가 부족해지겠다라고 우려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그마치 4주 만에 지금 이 한 달 조금 안 되면서 이제 한 달 거의 다 되면서 850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쐈다. 미국의 가장 전력 무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엄청나게 쏴댔다라는 그런 소리지. 비축량이 지금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펜타곤 관리 사이들에서는 무기 가용성 확보를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뭔가 해야 된다라고 이제 논의가 이렇게 또 시작이 됐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펜타곤에서 뭐 논의가 이렇게 또 시작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백악관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군은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을 한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 가지고 충분한 탄약 그리고 무기를 잘 비축을 하고 있다라고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있지 않습니까? 나와서 이렇게 또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캐롤라인 나와서 얘기를 할 때마다 다 구라같이 보이는 것은 왜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제 국방 부분 계약 업체들한테 이 미국산 그 무기 제조를 빨리 더 만들어라, 속도를 높여라라고 요구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도 이제 백악관에서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란이랑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지상군을 투입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웬만하면은 이 미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군인들 이제 사상자가 이제 나눈 것을 이제 줄이기 위해 가지고 웬만해서는 그냥 순항 미사일을 가장 많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전투기 같은 거 이렇게 날아가서 공습을 이렇게 때리고 있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토마호크 미사일을 엄청나게 갖다 쓰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 토마호크 미사일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한 발에 500만 달러인가 600만 달러인가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엄청나게 비싼 이 토마호크 미사일 한 발에 아마 600만 달러 막 그런 거를 850발 이상을 쐈다. 한 달도 안 됐는데. 엄청나게 지금 돈을 쏟아붓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분명히 공화당을 이렇게 또 본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본다고 하면은 아니 왜 전쟁을 해가지고 남의 나라 전쟁에 들어가서 왜 돈을 쓰느냐라고 말을 하는 쪽이 바로 이제 공화당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인데, 그런데 정작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권을 이렇게 또 잡고 있다 보니까, 이 공화당이 이렇게 또 정권을 잡고 있다 보니까 전쟁을 더 심하게 하고 있는 쪽은 바로 공화당이다, 트럼프 대통령이다 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지금 이 미국도 이 무기들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토마호크 미사일이 엄청나게 지금 소진이 이렇게 또 되고 있다 보니까 좀 불안한 상태다. 국방력도 좀 이제 많이 내려가는 게 아니느냐라는 그런 우려 섞인 그런 목소리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뒤에서 웃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런 나라에는 누구인가? 하고 보면은 러시아하고 중국입니다. 러시아하고 중국. 지금 이 러시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우크라이나나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솔직히 말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제재를 이렇게 또 받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일, 원유를 이렇게 또 수출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제재를 이렇게 또 받아가지고 제대로 이제 원하는 대로 수출을 하고 있지 못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전쟁이 이렇게 또 시작이 되다 보니까 전쟁을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그 원유 제재를 한 달간 이제 풀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러시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유가가 이렇게 또 높은데 엄청나게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재가 이렇게 또 풀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 러시아는 속으로 엄청나게 웃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어느 정도 웃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분명히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 미국이기는 미국이지만,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 무기 같은 것들이 소진이 엄청나게 빠르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틈을 타가지고 중국도 뭔가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거 뭐야, 미국 지금 종이 호랑이 되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대만을 침공을 하거나 만약에 그런 사태가 일어난다? 야, 이 3차 대전으로 갈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지금 이 미국의 전력 미사일 이 토마호크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란의 전쟁이 계속 이렇게 또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여기 CN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유가가 또 다시 110달러를 돌파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국경 수비대들이 중국의 선박들을 돌려보냈다라고 하네요. 이란의 우방국이지 않습니까? 이란의 우방국인 중국의 대형 컨테이너 선들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돌아가는 그런 사건이 이렇게 또 발생을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그 봉쇄가 여전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 보니까 유가가 갑자기 110달러를 돌파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중국 해운사인 코스트코가 아니라 코스코가 있다고 합니다. 초대형 컨테이너선 이제 두 척이 해협을 통과를 하려고 했는데 돌아가게 됐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이란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나라한테, 이란한테 우호적인 그런 선박은 통과를 시켜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중국의 선박까지 돌려보내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투자자들이 이거 뭐야,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유가가 급등을 이렇게 돼가지고 브렌트유는 111달러를 기록을 이렇게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텍사스산 원유 WTI는 97달러를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란이랑 평화협상을 잘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10척의 유조선들을 통과를 시켜줬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만, 그런데 지금 실제로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중국의 선박까지 통과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야, 유조선들 더 큰일 나겠네 라고 이제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유가는 어마무시하게 지금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차츰차츰 쌓이고 있거든요. 쌓이고 있는데, 그리고 이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막힌 게 지금 한 4주 정도가 이렇게 또 지났지 않았습니까? 3월 말 4월 초부터는 실제로 이 원유가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아시아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 일본, 특히 한국, 일본이 가장 많은 이 오일 같은 걸 수입을 하고 그러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고, 동남아시아도 문제가 생기고, 인도도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난리가 나요.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난리가 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전쟁에서 이겼어, 전쟁 끝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때부터 2차 유가 파동이 일어날 수가 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이제 봉쇄가 이렇게 되고 있으면서 110달러를 돌파를 하고 있다.
그리고 예전에 그 유가 70년대 그 유가 파동 때에도 그때도 이제 수아즈 그 운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전쟁을 이렇게 하고 뭐 그랬는데 이것도 좀 불안불안하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 오늘 미국 주식시장을 이렇게 또 보자고요. 지금 이 브렌트유가 111달러를 이제 찍다 보니까 지금 이 주식은 또 다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면 어제도 많이 내려갔었거든요. 어제도 뭐 나스닥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2% 넘게 폭락을 하고 이제 마감을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서 오늘도 미국의 주식시장 엄청나게 많이 내려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다우존스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0.9% 정도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S&P 500은 마이너스 1% 정도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나스닥은 마이너스 1.5% 정도 이렇게 또 급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브렌트유가 갑자기 110달러를 이제 돌파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낙관적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실제로 선박들이 막 돌아가고 있고 그러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투자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달콤한 말에 속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리지. 트럼프 대통령은 또 계속 딱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그냥 입만 살아가지고 말만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불안을 나타내는 빅스 지수가 30을 돌파를 했다라고 하네요. 지금 이 시장에 엄청난 공포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이 미국의 이 소비자 심리가 위축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미국의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이 예상치 54보다 53을 이렇게 또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을 한 이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소비 심리가 지금 다시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월스트리트 조널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펜타곤에서는 이 미 국방부에서는 중동에다가 10,000여 명 정도의 추가적인 병력을 파병을 즉 검토를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랑 행동이랑 틀리다라는 그런 소리지. 아니 분명히 평화의 협상이 잘 되고 있다고 하면은 왜 파병을 하겠느냐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투자자들은 이러다가 지상군 투입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걱정을 이렇게 하면서 전쟁이 더 심각해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은 유가는 어떻게 됐느냐? 미친 듯이 더 상승을 할 수도 있다. 라고 이제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간에 오늘도 미국의 주식시장은 어마무시한 급락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투자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이란의 전쟁이 이렇게 또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유가가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태가 단시간 안에 일단락 되지 않을 것으로 지금 전망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인플레이션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금리를 올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올릴 수도 있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라고 투자자들이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사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CME 그룹에서의 페드 워치 그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레이더들이 예측을 하는 2026년도 이제 말 금리 인상률이 52%를 이제 뚫으면서 금리를 아마도 인상을 할 것으로 지금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인플레이션 압박이 계속 이렇게 또 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브렌트유가 배럴당 110달러를 이렇게 또 돌파를 하면서 물가가 실질적으로 지금 오르고 있다라고 투자자들이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또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2월달 수입 물가 역시 1.3%가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2022년도 이후에 최대폭을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2월달이거든요. 지금이 3월달 나오고 이제 4월달 본다고 하면은 유가가 계속 상승을 한 채로 관세를 붙이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분명히 이 인플레이션은 계속해가지고 상승을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OECD에서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기존에는 2.7%로 이렇게 또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서 전쟁을 시작을 한 다음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4.2%로 대폭 상향 조정을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은 될 것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에 분명히 스태그플레이션 오는 게 아니느냐라는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계속 더 많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는 30%로, 그리고 이제 무디스에서는 50% 정도로 미국이 앞으로 12개월 내에 경기 침체가 발생을 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얼마 전보다 이 이란의 전쟁이 시작을 하기 전보다 훨씬 더 높은 확률로 경기 침체를 이렇게 더 점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연준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연준은 올해 초에는 분명히 금리를 인하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란의 전쟁이 시작이 된 뒤로부터 금리를 내리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올릴 것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해요. 지금 오히려 금리가 올라간다. 와, 올해는 아마 퍼펙트 스톰이 다가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가지고 딱골 하고 있는 거예요. 48시간이 아니라 5일간 유예를 줄게. 5일이 아니라 10일간 유예를 줄게. 계속 딱골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이제 CN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 럭셔리 스탁들 있지 않습니까? 사치품들의 이제 주가가 1,000억 달러가 증발했다. 헌재 빌리언 달러가 증발을 이렇게 또 해버렸다라고 합니다. 중동 지역에서 지금 전쟁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LVMH, 루이비통 있지 않습니까? 뭐 루이비통 주식들, 에르메스 주식들, 페라리 주식들, 럭셔리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급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럭셔리 이런 사치품부터 안 산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중동에서 본다고 하면은 중동에서는 이 글로벌 럭셔리 산업이 차지를 하는 그런 이제 부분이 굉장히 큰데 이 중동에서 전쟁이 이렇게 또 일어나다 보니까 이 럭셔리 사치품들의 주가가 엄청나게 폭락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시작을 한 다음부터 이 루이비통 주식은 16%가 폭락을 이렇게 됐다고 하고요. 에르메스는 20%가 폭락을 하고 그리고 이제 페라리는 15% 정도가 이렇게 또 폭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쟁을 시작을 한 다음에 이 S&P 500 지수가 6% 정도가 이제 내려갔다고 하거든요. 이거보다 훨씬 더 크다. 3배에서 4배가량 크다라고 기사에서 이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지정학적으로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페라리나 뭐 벤틀리나 마세라티 이런 이제 초고가 이제 자동차 브랜드들의 보안 리스크가 지금 커지고 있고 그리고 물류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동 지역으로의 이제 배송을 중단을 이렇게 됐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중동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석유 부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석유 부자들이 이렇게 또 많기 때문에 럭셔리 매출의 6% 전 세계 6%를 차지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작년에만 이 중동 시장에서 럭셔리 제품들의 매출이 6%에서 8%가 상승을 한 곳이 바로 이제 중동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특히 두바이를 본다고 하면은 두바이가 가장 많이 성장을 한 곳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바이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두바이는 2014년도 이후에 100만 장자들이 들어간 게 2배가 늘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8만 1000명의 100만 장자들이 두바이를 이렇게 또 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2025년도 한 해에만 한 9,800여 명 정도의 100만 장자들이 두바이를 이렇게 또 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두바이는 안전한 자산 피난처가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많은 부자들이 지금 또 이제 두바이에서 빠져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동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리트 있지 않습니까? 뭐 두바이랑 이렇게 또 해가지고 여기에 어마무시한 관광객들이 이렇게 또 온다. 아시다시피 중동에서 오일이 미래가 아니다. 오일은 지금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나중에 이 오일의 수요가 뭐 줄어들거나 지금 아시다시피 오일을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계속 개발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중동에서는 투어리즘을 개발을 계속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이 뭐 두바이 같은 곳으로 이렇게 또 오거나 뭐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리트로 뭐 아부다비 이런 곳으로 이렇게 또 와가지고 관광을 이렇게 또 하면서 럭셔리 제품들을 엄청나게 많이 사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줄어버려가지고 지금 이 중동에서의 매출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인도 사람들이 여기에 그렇게 많이 놀러 왔었는데 그런데 전쟁이 일어난 뒤로부터는
아무도 안 온다는, 당연히 아무도 안 오죠. 네, 아무도 안 오고 있다라는 예, 그런 소리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럭셔리 제품들에 대한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가지고 매출이 이렇게 또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주식이 계속해서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 라고 합니다. 지금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럭셔리 제품들에 대한 매출이 이렇게 또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럭셔리 주가들이 지금 엄청나게 급락을 이렇게 하고 있다. 지금은 이 럭셔리 제품들이지 나중에 간다고 하면은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봉쇄가 되고 지금 유가는 계속 오르고 원유는 계속 부족해지고 그리고 비료 원료 같은 것들도 지금 못 나오고 뭐 질소 같은 것도 좀 못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헬륨 같은 거 뭐 반도체를 이렇게 또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그런 것들도 지금 못 나오고 있다고 하면은 이게 다 산업 전반적으로 타격을 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리고 그것을 이란이 지금 노리고 있다. 네, 이란의 혁명 수비대가 지금 그거를 노리고 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을 한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을 우리가 꽉 잡고 있다 보니까 전 세계 경제를 우리가 뒤흔들고 있다. 그거를 지금 이란이 노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 그리고 그게 진짜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퍼펙트 스톰이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이제 CNBC 뉴스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두바이에 백만장자들이 몰려들었다. 이 두바이는 굉장히 안전하고 그런 곳인데 그런데 이 전쟁이 이렇게 또 터지다 보니까 두바이에 막 미사일이 꽂히고 막 드론 날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부자들이 다시 두바이에서 탈출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이란에서 미사일 공격, 드론 공격을 두바이 쪽, 이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곳에다가 계속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두바이는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다라고 이제 부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최근 일주일 사이에 두바이의 상징인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있지 않습니까? 버즈 알 아랍 이 호텔 인근에서 화재가 이렇게 또 발생을 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실제로 이 드론이 막 가서 박았거든요. 박는 등 호텔에 폭발 충격을 이렇게 또 주고 있다. 라고 합니다. 두바이 국제공항까지 드론이 이렇게 또 날아 들어가지고 공격을 이렇게 또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두바이에서 부자들이 엑소더스를 하고 있다. 대탈출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 두바이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부자들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있다 보니까 전세기 같은 프라이빗 젯이 있지 않습니까? 프라이빗 젯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는 그거를 타고 두바이를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지금 이 두바이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때와 같은 그런 비슷한 상황이 지금 발생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이 중동이 전쟁이 더 커지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두바이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두바이라는 이곳은 다른 나라들이랑 다르게 석유가 주 수입원이 아니라 외국인들의 이제 투자 그리고 이제 거주에 의존을 이렇게 또 하면서 경제를 이렇게 또 이끌어온 그런 두바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구 8만 1000명 중에 백만장자들의 수가 엄청나게 많은 외국인들이 많이 이렇게 또 가서 사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이 두바이에서 다 백만장자들이 빠져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두바이의 경제가 완전히 이렇게 폭망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 두바이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거품이 가장 많은 부동산 시장으로 이렇게 또 뽑히고 있었던 그런 곳이다. 라고 합니다. 5년 연속 이 두바이의 이 부동산 시장은 계속 이제 상승을 이렇게 하면서 거품이 굉장히 많은 곳으로 인식을 이렇게 하고 있었던 곳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도 굉장히 많이 부동산이 떨어질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우리는 지금 계속해 가지고 상황을 잘 총재를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 이 상황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드론이 떨어지고 있고 미사일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두바이에서 계속해가지고 부자들이 탈출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이번 전쟁으로 인해가지고 두바이 완전히 개박살이 이렇게 또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헤지 펀드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의 수정 구조는 이제 깨졌다. 최악을 대비를 해야 된다 라고 헤지펀드 베테랑 30년 경력을 가지고 있는 헤지펀드 이제 베테랑이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시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전쟁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을 하는 그런 능력이 상실을 하게 됐다라고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같은 그런 이제 낙관적인 그런 투자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헤지펀드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시장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변동성을 이렇게 보면은 정상적인 범위를 지금 벗어났다 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주식시장을 이렇게 보면은 앞으로의 미래를 예측을 하는 그런 상황이 절대 아니다 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희망을 갖기보다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를 해야 된다.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라고 이제 헤지펀드사에서 이렇게 또 조언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 금융 시스템이 버텨온 것도 이제 놀라울 정도이고, 그리고 현재 이 전쟁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으면서 지금은 지정학적인 문제가 이렇게 또 많고 경제적인 위험 요소가 너무나 많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합해져가지고 모든 나쁜 것들이 합해져가지고 퍼펙트 스톰이 올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투자자들이 이 포트폴리오를 지금 관리를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혼란 속에 있다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금, 은, 비트코인, 원유 이 가격들이 엄청나게 막 들쑥날쑥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들쑥날쑥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하는 게 매우 어렵다 투자자들이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가지고 표준 대응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는다. 도대체 미래를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그런 소리지. 전쟁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모든 그 나쁜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올 수가 있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지금 투자는 웬만하면은 좀 이제 안전한 곳으로 투자를 해라. 보험 성격이 강한 그런 자산을 장기적으로 이제 배분을 할 것을 지금 권장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금, 은, 원유, 비트코인 이런 것들에 대한 이것도 좀 문제고, 그러니까 도대체 알 수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최악의 대비를 해라. 그래가지고 뭐 금 같은 것들도 팔아버리고 사람들이 현금을 지금 가지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근데 금을 막 팔았다가 다시 또 이제 금을 사는 그런 현상이 다시 이렇게 또 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이때가 가장 좀 위험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소니에서 PS5 있지 않습니까? 플레이스테이션 5의 가격을 최고 150달러 인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이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소리지. 소니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경제 환경 압박으로 인해 가지고 4월 2일부터는 이 PS5의 콘솔 가격을 인상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1년도 되지 않아 가지고 두 번째 가격 인상이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얼마만큼 이렇게 또 오르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PS5 디스크 에디션은 지금 현재 550달러인데 이거를 650달러로 올린다 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PS5 디지털 에디션은 500달러인데 이거를 600달러로 올리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PS5 프로는 750달러인데 이거를 899달러로 150달러 인상을 이렇게 또 한다 라고 합니다. 이 인상을 이렇게 또 하는 바로 이제 큰 원인은 바로 이제 메모리 칩 가격 폭등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이 AI 칩의 그 수요가 엄청나게 폭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메모리 가격이 좀 미친 듯이 이렇게 또 오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것과 더불어 가지고 지금 이 중동에서 전쟁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뭐 이랬다 저랬다 딱골 했다가 말았다가 뭐 최후 통첩을 날렸다가 지금 완전히 막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의 파동에 지금 휩싸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소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게 소니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기는 했는데 소니에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소니 PS5랑 같이 경쟁을 하고 있는 엑스박스 있지 않습니까? 엑스박스도 조만간 가격을 올릴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닌텐도도 가격을 조만간 올릴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다 또 오른다라는, 인플레이션이 또 이제 된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다 오른다라는 그런 소리예요. 네. 인플레이션이 계속된다. 분명히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고 오히려 금리 상승이 있을 수도 있다. 연준에서는 금리를 상승할 수밖에 없죠. 인플레이션이 되면은 연준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인데 당연히 금리를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소리지.
지금 유가가 뭐 100달러, 110달러 되고 있는데 이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유가는 이 1970년대 유가 파동을 본다고 하면은 절대 바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상승을 하고 그때 주식시장 한번 박살나고 다시 되돌아오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PS5 가격만 오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넷플릭스도 지금 가격을 이렇게 또 올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선 이제 스탠다드 이제 애들을 보면서 이제 볼 수 있는 그 넷플릭스 가격은 7불 99에서 8불 99로 이제 올린다라고 합니다. 목요일부터 이제 가격을 이렇게 올린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스탠다드는 17불 99에서 19불 99로 올린다라고 합니다. 야, 넷플릭스 비싸지고 있네요. 지금 이 OTT, 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넷플릭스 말고는 싹 다 죽지 않았습니까? 이 넷플릭스밖에 없는데, 넷플릭스 이렇게 또 이 스트리밍 시장에서 1등을 이렇게 또 먹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올려도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대안이 없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프리미엄은 25달러에서 27달러로 올린다라고 합니다. 와, 지금 가격이 이제 계속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 인원 요금도 이렇게 또 올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광고형 추가 인원 6불 99로 이렇게 또 올린다고 하고요. 그리고 광고 없는 추가 인원은 9불 99로 이렇게 또 올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인상을 하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넷플릭스는 올해 2026년도에만 컨텐츠 제작에만 200억 달러를 이제 투자를 할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이제 또 이제 뭐 드라마 같은 거 만들고 뭐 다큐멘터리 만들고 뭐 영화 만드는 데다가 돈을 엄청나게 지금 쓰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작비를 조달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넷플릭스도 오르고 PS5도 오르고 모든 것들이 다 오르지 않을까. 지금 뭐 유가가 상승을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모든 물가가 이제 다 오를 것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을 했었던 어포더빌리티,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욕을 했었던 거, 바이든 대통령, 이 바이든 대통령 때문에 이 어포더빌리티가 지금 이렇게 작살이 났다. 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이 어포더빌리티 다 해결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더 나빠지고 있고 계속 더 오르고 있고 지금 전쟁 때문에 퍼펙트 스톰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조만간 난리가 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 오늘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이제 주식이 급등을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주식이 3.5%가 급등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아스트라제네카에서 폐질환 신약을 이제 이렇게 또 임상 시험을 이렇게 했는데 성공을 이렇게 해가지고 주가가 처음에는 5% 정도 이제 상승을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폐질환 치료제를 이제 임상시험을 이렇게 떴는데 이 두 건의 임상시험에서 모두 목표치를 달성을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이게 왜 또 이제 중요하게 이렇게 또 작용을 하냐면은 경쟁 제조사가 있다고 합니다. 사노피나 이제 로체에서 비슷하게 이렇게 또 임상시험을 했는데 그런데 거기서 실패를 했다고 해요. 거기서 실패를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 아스트라제네카에서는 성공을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누가 이제 쓰는 그런 약인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이렇게 또 갖고 있는 그런 환자들한테 쓴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 효과가 이렇게 또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무엇인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호흡이 이제 곤란이 되고 호흡 곤란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고 기침을 이렇게 또 하고 쌕쌕거리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숨을 쉬면서 흡연을 한 그런 사람들한테 있는 그런 증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유의미하게 어느 정도 이제 도와주는 그런 약물이 지금 나왔다라는 그런 소리, 임상시험을 지금 통과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만약에 이 약물이 다 통과가 이렇게 또 된다고 하면은 이 전 세계에서 사망 원인 3위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3위에 있는 그 병을 어느 정도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약이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하면은 연간 최대 매출액이 30억에서 50억 달러로 전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기존 예상을 하고 있었던 10억 달러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주가가 5%가 급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약 회사들에서 좋은 약들을 계속 잘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스코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코스코를 이제 가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코스코에 기름 넣으러 많이 가거든요. 기름이 엄청나게 이제 비싸짐으로 해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스코 회원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웬만하면 이제 코스코에 가가지고 기름을 이렇게 또 넣는데, 그런데 이 코스코의 주유소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항상 코스코 바로 옆에 주유소가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코스코 장보러 오면서 이제 기름을 넣는 그런 거였는데, 그런데 코스코에서 사상 첫 번째로 전 세계에서 이제 처음으로 단독 주유소를 요번에 이제 오픈을 이렇게 또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어디에서 이 코스코 주유소가 단독으로 이렇게 또 오픈을 하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캘리포니아 미션 비에호 있지 않습니까? 얼반 밑에 있는 미션 비에호에서 첫 번째 단독 코스코 주유소가 이렇게 또 생긴다라고 합니다. 이번 이 단독 코스코 주유소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40개의 펌프가 있다고요. 엄청나게 커다란 주유소다라는 그런 소리지. 40개의 펌프가 이렇게 또 있으면서 첫 번째 단독 주유소 형태로 이렇게 오픈을 이렇게 또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언제 이렇게 또 오픈을 하냐면은 6월 달에 아마도 오픈을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을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코스코 회원들만 이용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런 이제 코스코에서 주유를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평균적으로 대략 한 40센트 정도 더 싸게, 보통 주유소보다 이제 평균적으로 한 40센트 정도 더 싸게 주유를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거 밖에도 코스코 크레딧 카드가 있다고 하면은 거기서 2%, 4%인가 적립을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거 밖에도 익스큐티브라고 한다고 하면은 멤버십 비싼 거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거기다가 또 2%대까지 더 주다 보니까 굉장히 싸게 주유를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서 평균 최대 한 60센트까지 저렴하게 기름을 넣을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하지만 또 이제 코스코 주유소를 이렇게 또 이용을 할 때에는 비자 카드만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근데 코스코 멤버라고 한다고 하면은 다 그 코스코 시티 카드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용을 하면은 되고요. 그리고 멤버십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뭐 코스코 멤버십 다들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있으면서, 그러면서 코스코에서는 기름을 이렇게 또 주유를 하면서 돌려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4% 돌려주고 2% 이렇게 또 돌려주는 거, 최고 주유 금액 $7,000까지 주유를 할 때는 뭐 2% 뭐 4% 이렇게 또 돌려준다라고 합니다. 많이 이제 돌려준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니까 이제 코스코 카드가 있다고 하면은 웬만하면은 코스코 주유소를 이렇게 쓰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단독 주유소가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하니까 코스코 멤버들은 이제 또 이제 좋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또 LA에 대한 소식이 이렇게 또 들려서 이제 가지고 이렇게 또 와봤는데, 3월 26일 어제 오후 6시 45분쯤에 LA 다운타운 있지 않습니까? 브로드웨이랑 이제 5번가에서 어떠한 60대에서 70대로 추정이 되는 이제 남성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이 이렇게 또 됐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911에 누가 전화를 이렇게 또 했겠죠. 전화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구급대원들이 이렇게 또 왔는데, 이 남성에 대해 가지고 응급처치를 이렇게 또 했는데 뭐 CPR하고 뭐 그랬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사망 판정을 이렇게 또 받았다라고 하네요. 아니, LA 다운타운 길거리 한복판에서 어떠한 사람이 사망한 채 길거리에서 이렇게 또 발견이 됐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LAPD는 왜 이 남성이 이렇게 또 사망했는지에 대해 가지고 조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신원은 아직은 공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야, 이 LA 다운타운 저도 이제 좋아하거든요. 옛날보다는 많이 깨끗해졌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LA 다운타운이 바로 옆에 이제 스키드로우가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노숙자들이 좀 이제 저녁에는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긴 있거든요. 어쨌든 이 LA 다운타운 역시 아직도 굉장히 좀 이제 위험한 곳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LA에 대한 그런 뉴스들이 여러 가지 또 이제 밑에 이렇게 또 있는데, 이번 주말에 노 킹즈 그 시위가 있다고 하네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또 있으면서 LA에도 이제 있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101번 그 시위가 있는 그곳 근처에 그 101번 고속도로 진입로를 거기를 이렇게 또 막았다라고 하네요. 항상 뭐 시위가 이렇게 또 있으면은, 시위가 좀 이제 과격해진다고 하면은 프리웨이로 내려가가지고 프리웨이로 막 점거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 가지고 시위 일어나는 그 근처에 있는 프리웨이 진입로를 다 막아버렸다
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LA 한인타운에서 뺑소니 사고가 있었었다라고 하네요. 코리아타운에서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흰색 다찌 차저가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지금 경찰이 추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야, 한인타운에서 뺑소니 사고가 있었었다고 하니까 야, 이거 진짜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그런 일이 이렇게 일어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오늘 또 이제 LA 뉴스도 이렇게 또 보면서 오늘 제가 본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이렇게 또 시청을 이렇게 또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 with all your heart. Missing someone.